네, 12월 24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6시 4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코스피를 한번 봤었는데 어제죠?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가 뭐 다른 코스닥도 증시가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방송도 보시고 뭐 본인들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블맨 지수가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대. 지수가 2600포인트, 뭐 26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진대. 폭락이 지금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내년 후반기 돼야지만 지수가 상승한다더라. 뭐 등등의 얘기를 하시면서 코스피를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개인의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아니라 차트로 매매를 하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깔아놓고 거래량과 차트를 깔아놓고 하는 거는, 이 캔들들을 깔아놓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차트의 근거에서 매매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죠.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이 자기 맘대로의 기준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 하더라도 뭐 국가나 지역, 문화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가 있나?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 뭐 이슬람에서는 한 남자 하나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뭐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지역이나 문화, 국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뭐 산수라 그럴까요? 숫자. 숫자 뭐 100이던 1000이던 10만이던 100만이던 아무리 큰 수에다가도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런 뭐 기준은 세상 어딜 가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트는 그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기준에 자꾸 어긋나는 예상을 하면은 그 예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릴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주사위를 잠시만요. 뭐 주사위를 한 10번 던졌는데 3이 한 4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3이 많이 나오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많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주사위에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수렴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네, 작년부터 올 초까지 지수가 바닥이다, 혹은 지수가 반등한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바닥이다, 이런 애들이 조선팔도 네,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지난 언제였나요? 이때였죠. 작년 10월부터 단 한 번도 코스피가 상승할 때도 반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거지. 얘가 반등할지 안 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언제, 시간, 타임은 알 수 없지만 이 캔들의 모양이 어떤 식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모양이 되는지. 그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종목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네,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이랑 똑같은 거는 고점인데, 고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뭐 지수든 대형주든 그 바닥 시그널 혹은 바닥 모양과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와서 그 모양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에요, 이렇게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네? 물파스 바르면 뇌졸중 예방할 수 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 한 말이에요, 방송에서. 네? 한의사가.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목이 잠겨서 4분 8초. 영상 말미에도 그 넣어드릴 테니까, 그 10분 남짓한 영상이에요. 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10분 남짓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 지수를 가장 큰 대형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트는 이렇게 떨어지는, 봐보세요. 요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차트의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제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어쩌다 하나 걸린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의 기본적인 매수 타점은 어디?
이 언덕을 넘을 때예요.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 이게 다예요.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얘가 반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지, 이 각각의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지 않았는데 반등이란 말을 하는 자체는 이제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동평균선. 그래요. 이동평균선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동평균선이 기본적으로 5선 위에 있거나 20선 위에 있어야지 얘가 뭐 상승이든 반등이든 한다고 보는 거지, 그걸 그냥 자기 임의대로 어제까지 쭉 떨어진 게 오늘 뭐 한 10%씩 두 번 이틀 갔다고 해서 얘는 상승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딱 기준이 잡혀 있는 거라니까. 차트는 언덕을 내려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차트의 기본 매수 타점은 각각의 언덕을 넘어야 되고, 그 언덕을 넘을 때만 얘가 다음 언덕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주봉이죠. 그러면 코스피는 작년 6월부터 언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고, 또 여기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죠. 그렇죠? 네. 단 한 번도 작년 6월부터 꼬라박고 있는 코스피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이전에 여기가 바닥이냐느니, 바닥을 어떻게 알아?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떨어졌어, 차트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됐어. 봐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됐으면 요때 얘가 쌍바닥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가더라도 얘조차도 어디를 넘어야 돼요? 네. 얘를 넘어야지. 그래야지 뭐 상승이던 반등이 되는 거지. 요 라인을 넘어야지. 요 라인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때 요 상태에서 왔을 때 얘가 쌍바닥이다 아니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야 얘가 쌍바닥이 되는 거지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면 얘는 다시 무너지는 거고, 이 끝이 어딜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지?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올라가나? 다시 내려가면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의 반복이죠.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쌍바닥 형태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떨어졌을 때 이 언덕을 넘는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이제 반등을 하나보다 라고 뭐 차트적 근거에 의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지? 근데 이 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는?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코스피가 상승, 반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언덕을 단 한 번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덕을 넘기 전에 이 언덕이죠. 네, 지금은 이제 이 언덕이 되겠고, 이 언덕 그리고 이 언덕 각각의 주봉상 언덕을 넘기 전에는 상승인지 반등인지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깨겠다는 얘기도 그냥 아마도 영상을 찍기 위한 그냥 타이틀일 수 있는 거지, 그걸 정말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그걸 좀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바라는 가장 좋은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은 요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지? 네. 그전에는 이때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를 바랬던 거고, 그런데 이게 깨지면, 요 쌍바닥 라인이 깨지면, 이게 언제였나요? 2022년 9월 19일 주봉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를 바랬으나 그렇게 안 되고 무너지니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알 수 없고, 다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번에 이 언덕을 넘어가면 다음 언덕까지 또
바라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언덕을 못 넘으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작은 언덕들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 자리가 뭐겠어요? 네. 이 차트에 뭐 소위 말해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를 때만 쓰는 얘기예요. 네. 더블맨 지금이 코스피의 어떤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다는데 지금은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아요. 차트적으로는. 물론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구름대를 이탈하는지 이걸 볼까요? 이거 뭐 하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자, 코스피의 이건 좀 뒤에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좋은 모양은 이렇게 쌍바닥을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지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죠? 이거를 지금 뭐 2000포인트까지 깨진다. 2650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는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아들 많이 낳은 여자 속옷을 입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인사이트가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런 얘기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입니다. 지수가 지금 바닥입니다. 그러면 집 대출을 다 받아서라도 그 종목을 사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 없어. 그래서 바닥이란 말은 주식하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네,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다. 그지? 적당하게 먹고 빠질 수는 있고 오늘 그 교육 영상으로 바닥 시그널을 한번 할게요. 전체 공개 영상으로 그 바닥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도 얘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현재의 상태는 이 캔들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 우리가 지수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가는 큰 한무더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는 있으나 지금 모양으로 뭐 2100포인트를 깨야 되고 2000포인트를 깨야 되고 그런 거는 그런 걸 믿으세요 정말? 네? 정말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도 했을 때 이번 주 코스피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 갈림길,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 거는 이동평균선이나 차트 자체를 봐서라기보다는 그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이 하단부를 이탈할지 안 할지가 딱 걸려 있죠. 그런데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한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하단에 걸려 있다.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구름대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과거에 있는 차트들이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좀 가속화되거나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뭐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그리고 뭐 자연 법칙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겼으니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금요일 날 종가가 약간 뭐 내려왔으나 아직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구름대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구름대를 깨게 되면 조금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나스닥이 우리가 나스닥을 어디였죠? 나스닥을 여기까지는 여기 2020년 2월 고점인 9,838포인트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이때 안 닿았어요. 석 달 전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뭐 손절하거나 그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의학할 수 없고, 코스피가 뭐 내년에 몇 포인트, 뭐 내년 초,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혼나야지. 어떻게 알아? 내년, 내후년을. 당장 다음 달도 모르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뭐 아예 그런 거 안 가지만 예전에 굉장히 막 유명하다고,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뭐 이렇게 점집 무당, 네, 그 친구랑 같이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딴 얘기 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뭐 귀신 불러서 점 보시는 분이면 내 지갑 안에 지금 얼마 있는지 맞춰 보시라고. 그것만 맞추면 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내 지갑 안에 얼마가 있는지 맞춰봐라 해서 맞추는 뭐 점 보는 사람이나 무당이 있겠어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주식하겠죠. 네. 뭐하러 그 푼돈 받아가면서 점 보고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21세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전망은 간단하게 세 줄 요약. 코스피의 진단은 지금 상태에서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자리에 쌍바닥 형태로 만들어 내려가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다. 그죠? 항상 대형주는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하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 보더라도 그리고 각각의 앞에 있는 언덕을 넘기 전에 지수가 상승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깨야 된다. 어디까지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무당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된다. 더블맨 난 무당 믿는데 뭐 이러면 할 말이 없고요. 네. 아셨죠? 오늘 그 교육 영상 두 개를 올릴게요. 간단하게 전체 공개 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이거랑 뭐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내일 요청 종목 80개 네, 그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찍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